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60갑자 일주로 안녕하세요. 젊은 생각 미래학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일주인 무진일주입니다. 갑자순 중 다섯 번째에 해당하고요. 무진일주 간지가 갖는 그 역학적인 특성과 또 본의와 글자의 그 뜻을 살펴보고 무진일에 태어난 사람의 그 성격이라든지 성품, 성향 등을 기본적으로 살펴보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진일주는 일지 진토가 비견이고요. 또 진 속에 숨어 있는 그 지장간에는 을목정관과 계수정제 또 무토비견이라는 그 육신이 자리하고 있고 12운성으로는 관대에 해당합니다. 24절기 중에 그 14번째에 해당하는 절기는 그 처사가 어제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8월 24일 화요일이고요. 지금 녹화하는 방송 시간이 3시 지나고 있습니다. 처서 요 시기에 이 태풍이 와서 아주 걱정이 참 많습니다. 처서는 여름이 지나면 그 더위도 가시고 또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처서에 태풍이 와서 저 지금 영남 지방이라든지 또 호남 지방에는 그 많은 그 피해를 좀 보시고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면 강도 강한 비구름대가 동진하면서 호남 지역에 이어 영남 내륙까지 시간당 40mm가 넘는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뉴스를 좀 접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을 좀 아쉬운 마음인데요. 네, 하여간 뭐 큰 피해 없이 이 태풍이 좀 빨리 좀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오늘은 제가 이런 주제로 또 여러분들하고 좀 함께 얘기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명리학의 3대 고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자평진전, 적천수, 궁통보감 이 3대 고전은 꼭 공부를 다 완전히 마스터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사주 명리 공부하면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명이 중요하다? 아니다. 운이 중요하다. 사주, 팔자, 원국, 8글자가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그것보다는 흘러간 대운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제가 그 60갑자 일주로 이 강의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주팔자 원국을 자동차에 비교들을 많이 하십니다. 또 대운을 도로에다 비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벤츠로 태어나신 분이 만약에 그 비포정 도로로다가 가게 된다든지 아니면 명은 내가 티크로 태어났어도 운을 잘 만나서 아주 그 고속도로를 가게 된다면은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그 일기예보 지금 태풍에 대한 얘기를 잠깐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사주 원국도 중요합니다. 1년 대운, 10년 대운도 중요합니다. 이 사주 원국과 10년 대운은 올고지 나의 운명인데요. 나의 운명 외에 플러스되는 변수값이 있죠. 운명이 나의 그 고정값이라면은 그 세운 연우는 변수값입니다. 이거는 모든 누구한테나 다 똑같이 신축년은 누구한테나 똑같이 같죠. 또 내년도에 이제 우리가 이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그 세우는 저는 날씨에 비교하고 싶습니다. 예기치 않은 그 여름에 오는 그 태풍이라든지 또 겨울에 오는 어떤 폭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운명에서도 맞이하게 될 수 있는 이 매년 오는 그 세운에 우리가 어떻게 그 한 해 한 해 연을 잘 지나가느냐 이 부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륭하복에 있어서 아주 크게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도 여행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가장 그 크게 비중을 두고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는 것 자동차로 갈 것이냐, 비행기로 여행을 할 것이냐, 뭐 배를 탈 것이냐.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지만은 그 여행을 갔을 때 그 일기 예보 이제 날씨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여행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는 데 있어서는 아주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여행 기간 내에 만약 폭설이 온다든지 뭐 태풍이 온다든지 그럼 우리가 맨 처음 계획했던 그 여행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한 해 한 해 이 그 사주에서 말하는 그 세운 연우는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갑자순에 제가 이제 갑자, 을주, 병인, 정묘 4강은 이제 그 녹화 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뵙고요. 오늘 이제 무준일주로 이제 다섯 번째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60갑자 일주론 이 60개의 이 기둥 속에 모든 우리의 그 인생이 녹아져 있고
우리가 이 60개를 보게 되면 한 산으로 보게 되면요. 각각의 나무라고 보면 60개의 그 나무가 있습니다. 한 산에. 이 우리 인생 팔자에 60개 나무, 산에 60개 나무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각각의 4개의 기둥을 선택받아서 자기가 바꿀 수 없는 그 선택받은 4개 나무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명이 되는 거죠. 선천명, 바꿀 수 없는 나의 명, 숙명이 되는 겁니다. 이 숙명이 10년마다 운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그 10년마다 어떤 변화를 겪게 되죠. 그러면서 그 어떤 운명을 조율을 해가면서 기둥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느 대운에는 좋은 운이 들어오고 어떤 운에는 나한테 그렇지 않은 운이 들어오고 그것을 잘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가면서 좋은 운에는 최대한 우리가 이제 노력해서 그 운을 잘 내 것으로 만들고 흉운을 잘 피해가고 잘 그 운을 좋지 않은 운을 좀 흘려보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명리학은 아주 그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그 무진일주인데요. 천간무토의 지지가 진토가 이제 같이 해서 사실은 비견이면서 어떻습니까? 첩첩산중이라는 그런 표현도 쓰시는데요. 산과 산이 만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무토는 사실은 토 이미지로다가 어떤 그 에너지 기운으로 보게 되면 그것도 관계 에너지인데요. 무토는 아주 중요하면서도 신의가 있고 무토의 천간 어떤 의미는 그렇습니다. 무토라는 그 일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신이 의리를 많이 따지시고 또 여러분들 그 밑에 만약에 진토가 아닌 만약에 인목이 온다든지 또 자수가 온다든지 술토가 올 때 또 신금이 올 때 오화가 올 때 무토 천간과 함께 어떤 변화가 오는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일간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무토 천간의 첫 번째 그 진토를 다는 무진일주인데요. 오늘도 말씀드립니다만은 추나추동 계절에 산 무토라는 건 우리가 또 물상으로 보고는 큰 산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는데 그 산의 모습이 봄의 모습 어떻습니까? 또 여름의 산의 모습은 어떨까요? 가을의 산의 모습, 겨울의 산의 모습 각 계절마다 그 산의 모습이 다르듯이 이 무진 일주지만은 만약에 그 무토 천간에 어느 계절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 성향에 많은 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사주팔자를 본다는 것은 사실 계절과 함께 연관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가장 최근에는 알기 쉽게 이제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교육 차원에서 물상적인 부분, 계절적인 부분을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인간 우리의 그 운명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너무 그 명리를 물상에 비유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에서는 되도록이면 물상 부분이 아주 많이 차지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 강의에서 사주 팔자를 보는 그런 운명을 논하는 이야기 중에서는 대부분은 아마 에너지, 기운적인 이런 부분 우리가 목화토금수 오행에 대한 어떤 기운, 오행의 에너지, 목의 기운, 또 화의, 또 토의, 금의, 수의 어떤 그 기운, 에너지적인 우주적인 기운 우리가 인간을 갖다가 소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큰 태양계를 펼쳐지고 있는 그 우주의 기운이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가 이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 고기를 잡아주는 방식의 어떤 그런 강의 그런 공부가 아니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되는 데 있어서 좀 가깝게 보는 것보다도 멀리 보는 좀 나무나무 한 그루를 보는 게 아니라 큰 산을 보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제 강의는 여러분들을 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자, 무진일주 오늘 주인공의 어떤 심성 그리고 성품 성향을 좀 한번 분석한 거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좀 이따가 이제 기초 이론 강의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무진일주는 그 신의가 있고요, 또 정직하시고 또 품격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인물은 또 준수하고 인내심이 많은 내성을 타고났으므로 언젠가는 그 성실성을 인정받아서 주위의 인정을 받게 되면 아주 행운을 잡아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아주 그런 일주입니다. 그 일주로서 무토와 그 진토의 어떤 그 강한 그런 그 일주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무진 일주 갖다
신살 이런 부분도 저도 참 많이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백호살과 또 괴강살의 괴강일주, 백호일주인 무진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그 육식갑자 일주 중에서도 몇 안 되는 아주 최고의 강한 일주 중에 한 일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진일주는 또 이제 지능이 뛰어나고 이상이 크며 또 지장간에 정제정관, 재간이 함께 있어 성품은 오직하고 또 고집도 있으십니다. 또 신용은 굉장히 강하시죠. 반드시 결실을 보여주는 그런 일주입니다. 지금 PPT로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강의 영상에서 만나고 있는데요. PPT 강의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미지적인 부분, 우리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합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도 한 번 보는 게 낫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영상에 어떤 이미지를 좀 떠올리시면서 그러면은 아무래도 나중에 기억이 좀 더 나지 않을까 싶어서 PPT를 적극적으로 지금 제가 활용하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은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무진일주에 대한 성품, 이제 그 준수한 용모에 무게감도 있고 또 믿음도 있는 사주에게 만약에 그 수행심으로 편안한 마음을 가진다면 재물을 크게 얻을 수 있는 그런 팔자입니다. 그러나 그 수행심이 없다면 장애가 따르고 조급성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그런 사주라고 합니다. 그런 점도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무진일주에 대해서는 성품 성향 분석을 해드렸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명리학 강의에서 일주론 강의에서 성품 성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핵심이죠. 뭐 일주의 분석을 한다는 것은 성품 성향 분석을 하는 겁니다. 사주 팔자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그 관계적인 것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일주에 어떤 그 국한돼서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핵심을 짚어주는 거겠지요. 근데 이 핵심을 짚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아셔야 되는데요. 그 부분을 또 잠시 후에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일주 분석을 했고 사주 분석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 뭐 신살이라든지 또 많은 그 사주 용어, 사주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서 천을귀인이라는 말씀 많이 들으시죠. 근데 이 무토 토에는 천을귀인이 없습니다. 간무경이라는 데는 충미라는 그 지지 글자가 천간의 간무경은 충미가 천을귀인이 되고요. 천간의 을기는 지지는 자신이 천을귀인이 됩니다. 또 천간의 병정, 지지의 유해가 천을귀인이 되고요. 천간의 신글자를 가지신 분은 인오가 천을귀인이십니다. 천간의 임수, 계수를 갖고 일주이신 분들은 묘와 사가 지지에 있으면 이제 천을귀인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아주 좋은 그 일주 이제 좋은 기운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천을귀인과 함께 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지시는 부분 궁합이죠. 궁합에는 뭐 연지궁합도 있고 월지궁합, 연주, 월주, 일주, 시주인데 가장 그 중요한 궁합은 뭐니 해도 일주궁합입니다. 나에 대한 그 궁합, 이 나의 그 밑에 그 지지는 배우자궁이기도 하고 또 나의 신치궁이기도 합니다. 일주궁합. 물론 지금 여기서 궁합에서 좋은 부분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 가지 그 궁합이 좀 잘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는데 이 궁합 부분은 나중에 별도 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궁합은 아주 깊이 있는 공부가 돼서 여러 가지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마 다음 강의에 대해서 한 강의 때는 궁합이면 궁합, 또 조금 아까 말씀드린 천을귀인, 또 좀 이따 이제 공망이면 공망 이런 거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집중적으로 5분, 2, 3분이라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강의로다가 한번 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계합, 또 천간에는 무토와 상대방이 만약 계수를 갖고 있다면 무계합이라고 해서 합을 이루기 때문에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꼭 뭐 배우자뿐이 아니라 뭐 연인 관계뿐이 아니라 뭐 남자 관계도 될 수 있고요. 또 친구 관계, 또 아니면 뭐 직장 관계에서도 상사 관계, 또 아니면 뭐 부하 직원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무토 일주인데 상대방의 계수 일주를 갖고 있다면 무계합이라는 천간합은 좋은 쪽으로 이해를 좀 하십니다. 또 무토 지지에는 진토인데요. 그럼 상대방 지지가 이제 유, 그래서 이제 상대방 일주와 계유 일주, 그런 무진 일주와 계유 일주는 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주기 때문에 일주로만 볼 때 일주궁합으로는 잘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외에 궁합에서는 너무너무 많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많습니다. 일직격이라든지 또 우리가 연지 삼합이라든지 또 우리가 동사택, 서사택이라는 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풍수적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외에 또 음양 오행의 조화 또 그래서 오행의 어떤 그 내가 많이 갖고 있는 오행을 상대방 내가 좀 부족한 오행을 상대방이 많이 채워주는 오행을 갖고 있다든지 그래서 오행의 궁합이라든지 이 궁합으로 보는 상대방과 같이 보는 건 여러 가지의 어떤 그 관법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 공부하는 데서 참 그 깊이 있으면서 또 이런 그런 공부를 하면서 많은 그 사주 명리에 대해서 우리가 흥미도 느끼고 재미도 느끼기도 합니다. 심충사달이라는 그 사자성어가 문구가 나왔는데요. 마음이 맑으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사주팔자 운명을 이야기할 때 결국은 우리가 마음을 읽는 거고 모든 그 우리의 운명에서는요 결국은 그 마음 먹기에 달렸다. 저는 이런 말씀 어떻게 보면은 동양에서 말하는 명리학과 서양에서 말하는 심리학이 같이 결합을 이루었을 때 우리의 운명은 더 많이 그 개척해 나가는 데서 우리가 기중하복을 잘 우리가 펼쳐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무진일주 뭐 간단하게 설명드렸듯이 육친의 비견이고요. 또 지장간에는 을계무 또 12운성에는 관대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일간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거고 일지에 대한 부분 또 12운성에 대한 거, 지장간에 대한 거 이렇게 이제 풀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이제 판서를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지금 제가 처음에 60갑자 일주론 강의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제 판서 위주로 강의를 하려고 그러다가 요즘에 PPT로다가 아무래도 이미지적인 걸 전달하다 보니까 이 판서가 또 겸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좀 길어져서 여러분들한테 또 이런 부분이 또 어떻게 전해질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약간은 PPT 이미지로 여러분들과 어느 정도 소통한 후에 일정 부분 시점에서부터는 판서를 겸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판서로서 설명도 좀 드리고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진일주를 좀 약간 펼쳐봐서 이 사주 원구 우리가 연, 월, 일, 시 그리고 우리가 천간, 지지 여기서 우리가 양을 또 나누게 되죠. 또 그래서 무토는 양이고 우리는 일주를 공부하게 되면 일주는 천간, 지지는 양이면 같은 양이죠. 그리고 이거는 뭐 음양이 이렇게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8글자 연월일시 4개의 기둥에 2개의 글자씩 해서 8자 그래서 사주 8자 우리가 이제 이게 사주 8자 이 운명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명을 우리가 이제 이 사주팔자를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그 10년 대운이 있습니다. 이 10년에서 이 대운수가 있고 밑에 이제 두 글자가 이제 대운을 이루는데 이 대운과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10년 단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태어나서 10살까지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또 10살서부터 20살, 20살에서 30살 이렇게 가면은 어떻습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 초등학교 시절 또 중고등학교, 대학교 또 성인이 돼서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또 이제 우리가 그런 그 과정 속에 10년 단위에 어떤 그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런 그 변화 과정을 보는 게 10년 대운을 보는데요. 이 운이라는 것이 운을 본다는 것이 그래서 운명을 보게 되는데요. 이 운명을 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을 자동차로 보고 우리가 이제 격국에서는 그릇을 이야기하는데요. 자동차 만약에 이 사주팔자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차로 비교하면은 뭐 우리가 뭐 벤츠 또 BMW를 비교할 수 있겠죠. 운은 도로에 얘기한다면 이 대운 운에 흘러가는 대운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고속도로 탄탄다리로 가는데요. 꼭 그렇게만 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5대운, 5번째 대운에서는 꼭 천간과 우리가 합충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운의 흐름 속에서 한 번은 우리가 겪어야 되는 어떤 그런 꼭
완벽한 그 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먼저 좀 살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좀 어떻게 명리학자들한테 동양학에서 우리가 오늘 그 선조들의 어떤 그 지혜를 우리가 이제 같이 여러분들하고 한제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명리학 공부에 있어서 많은 그 즐거움을 줍니다. 이런 사주팔자 대운 이제 그 세운까지 그런 보는 그 공부를 하게 되고 그 기초적인 영어로 말하면 알파벳 같은 거죠. 뭐 그게 이제 천간과 지지, 천간의 10글자, 지지 12글자를 보게 되는데요. 천간 10글자, 지지 12글자 중에는 음양으로 다 나눠지게 돼 있고요. 또 그 천간 글자 10글자, 지지 12글자는 또 오행의 배속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양과 오행, 천간과 지지 공부를 기초적으로 하면서 이제 그 조금 더 깊이 지장간까지는 이제 그 깊숙이 좀 들어가서 분석을 해보고요. 거기서 이제 그 왕세를 논하는 그 12운성 풀이 또 들어가 보고 그 속에서 육친간의 관계들 이런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음양 참 뭐 모든 것은 음양으로 시작해서 음양으로 끝난다. 얘기를 해도 사주 명리에서는 뭐 관이 아닐 겁니다. 우리 양과 태극체를 이루면서 음양은 상대적인 게 아니고 같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을 볼 때는 항시 한 개로 하나로 이렇게 통합적인 그런 그 마음을 그런 식으로 다 음양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맞다, 틀리다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다름의 미학이라고 할까요? 나의 생각은 이런데 상대방 생각은 이렇구나. 그것이 바로 음양입니다. 그래서 상대 음양이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어떤 상대성이 아니라 같이 어떤 그 보완적인 거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이 많으면은 양이 많아서 음이 부족하면 음을 좀 보완시켜주고 또 음이 너무 커질 때는 양을 좀 보완시켜주고 이래서 보완의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행은 하나의 그 목화, 토, 금, 수 에너지적 어떤 기운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음양을 설명드릴 때 이게 지금 양이라는 것은 음에서 분리해서 상승시키는 그런 에너지가 양이라면은 또 음이라는 것은 상승돼서 이걸 상승된 그 에너지를 갖다가 수축하고 수렴해서 이렇게 이제 하강하는 에너지가 음과 양이라면은 이 양을 4등분해서 나누게 되면 음이 상승하는 그 기운이 바로 목의 에너지입니다. 목의 에너지고 양의 에너지는 거는 화의 에너지가 되고요. 또 하강하는 그 수축해서 수렴해서 하강하는 그 에너지는 우리가 금의 에너지 그리고 하강해서 수렴해서 다 응축시키는 에너지가 이 수의 에너지입니다. 이런 목화 금수의 에너지를 가운데서 조율하는 이 관계가 바로 이 토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 목의 에너지 있으신 분들은 상승하는 그런 힘 때문에 초반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그 기운 에너지가 있고요. 또 화는 우리가 불꽃이 펼쳐지고 그런 확산되는 그런 그 감정적인 우리 감정이 폭발한다, 확산한다, 뭐 감정 그런 그 에너지고요. 또 금의 에너지 어떤 그 수렴 수축하는 어떤 결정하는 단계 그런 부분 그래서 결정하는 에너지가 되고요. 또 결정했고 우리가 이제 응축해서 꽉 이제 그 압축시켰을 때 어떤 기쁜 생각 그런 그 생각의 에너지가 수의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이 오행은 이렇게 목화 금수 행동한 목은 행동과 좀 연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화는 감정, 금은 또 어떤 결정하는 그런 에너지 그런 그 힘 그리고 이제 수는 생각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오행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하루로 보게 되면은 목화 토금수 오행에 목은 새벽과 아침에 이제 우리가 배속시키고요. 낮에는 화는 이제 낮 시간대고 토는 이제 이 요게 시간도 낮과 저녁과 그런 그 관계 속에 그 경계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토로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이제 방향으로 보게 되면은 목은 동쪽, 화는 남쪽, 금은 서쪽, 북은 이제 수는 북쪽, 토는 중앙입니다. 또 계절로 이야기하면 목은 봄이고 화는 여름이고 금은 가을이고 수는 겨울이고 또 이제 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환절기, 또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이제 토. 색깔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목은 이제 청색이고요, 화는 적색이고, 토는 황색 노란색입니다. 금은 백색이고 수는 흑색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이미지적인 어떤 PPT 이미지를 좀 띄우고 있지만 크게 천간 글자 12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에서는 갑목과 을목에 양과 음이 있고요. 병화 정화에 양과 음이 있고, 또 무토 기토에도 양과 음이 있습니다. 또 경금 신금에도 양과 음이 있고요. 임수 개수에서도 또 양과 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천간 글자를 이렇게 쭉 나누게 되면 갑을 병정 묵과징이 이 양의 기운이고요. 또 기 경신 임계가 음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간도 양음으로다 이렇게 이제 크게는 갑목 을목에서는 양음이 나눠지지만은 천간이란 큰 10글자 중에서는 갑을 병정 무, 그래서 봄 여름이 이 양의 기운이고요. 가을과 겨울 경신 임계는 음의 기운. 이게 천간도 이렇게 나누고요. 이런 공부 오늘은 좀 제가 서두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많이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천간 이미지, 천간에 대한 거는 뭐든지 별도로 다 사실 제작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 이론 거를 좀 나름대로 잘 정리해서 기초 이론 입문편, 음양편, 그리고 오행편, 천간편, 또 이제 지지편 이렇게 해서 기초 이론 강의를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방송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는 계절적인 의미가 많은데요. 천간은 우리가 이제 하늘의 기운이라면 지지는 땅의 기운인데요. 땅의 기운에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 이 방위와 함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요. 무토 이제 무진일주는 진토는 어디에 있나요? 인묘진 봄의 계절에 봄과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진토가 갖고 있는 그 진토만의 어떤 지지 특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음력으로는 3월이고요. 시간적으로 보면 7시 30분에서 9시 30분 이제는 아침 출근 시간이 되겠네요. 이것도 사실 아침과 이제 해석하는 그런 관계, 진토의 어떤 상징이라고 할까요? 이미지 이런 부분보다 우리가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지지 공부를 하게 되면 계획적인 공부와 함께 시간 이런 부분이 많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기 옆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은 뭐 다 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 좀 진토의 어떤 핵심 키워드, 그래서 시간, 또 방위, 또 이제 절기, 또 우리가 이제 주역, 사실은 이제 명리 공부는 사실 주역에서 아주 핵을 이룬다고 볼 수 있는데, 주역에서의 어떤 괴상, 그리고 우리가 오상이라서 인내신 의지의 어떤 신, 그리고 12운성이라는 당사주, 우리가 지금은 명리를 보면 우리가 국법 또 신법, 우리가 이제 명리도 보게 되면 크게 나누게 되면 당사주와 우리가 이제 연월리시 이런 자평 명리 이제 이런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12운성 공부도 사실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숫자적인 부분, 또 우리가 이제 이름 성명학에 대한 어떤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좀 해본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관계적인 거, 우리가 이제 토는 관계에 대한 거, 쉽게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다 개입을 하는 그런 관계적인 부분은 관계에 대한 에너지라는 그런 것을 핵심적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장간은 진토의 지장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을개무라는 지장간이 들어있고요. 사실은 천간의 기운이 지지에 들어있는 숨어있는 천간의 마음, 속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팔자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8글자만 분석해서 확실하게 분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같이 이 지장간과 함께 한 18글자에서 16에서 한 20글자 정도를 풀어보면서 글자풀이와 함께 그 뜻, 의미를 좀 하면서 사주 전체적인 그 명리 운명을 이제 그 논하게 되는 거죠. 그 쪽에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그 과정 12단계 그 생욕대, 묘광세, 병사며 절태양이라는 그 12운성. 그래서 그 단계 어떤 단계의 일주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그런 거를 보면서 그 일주의 어떤 신왕세를 좀 보게 되고요. 그런 거 12운성 공부. 이 공부 역시도 좀 깊이 있게 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12운성에서는 참 그 학파마다 주장하는 바가 좀 다릅니다. 양식에서 양 포템만을 인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양포테, 음포테, 양 12운성, 12운성을 다 활용하지 않은 분도 계신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참 이 부분에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나중에는 저는 지금 어떤 그 공부를 더 하면서 제 마음이 약간의 변화를 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 포테, 음포테 두 가지 다 보는 것보다는 사실은 양포테 위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방송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이렇게 좀 주장을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12운성이라는 그 하나의 그 강의를 제작해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주 명리를 보는 이유는 뭘까요? 내 인생의 어떤 그 기륭하복을 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뭐 모든 그 나의 사주 팔자에 길만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흉만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나한테 부족한 게 있다든지 나의 그 단점을 보완하고 싶은 그런 거에서 어떤 그 깨달음을 얻는다면은 나의 인생이 아무래도 조금은 더 낫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사주 팔자를 보게 되는데요. 그 속에서 뭔가 좀 얻어야 되고 거기서 힘을 얻고 또 그렇게 개운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개운에 대한 그 방송은 풍수 방송에서 많이들 언급하시는데요. 우리 명리에서는 아까 말씀한 오행의 목화 토금수에서 일주 개운은 무진 일주한테는 무토에 대한 어떤 걸 보시면 간단히 일주 개운만 보면요. 전체 사주 명식 전체 8글자를 보면서 내 인생의 이 사주팔자에서 어떤 부족한 기운이 있는지 만약 토기운이 무토일간이지만 토기운이 너무 강하면 신강신약으로 볼 때 내가 너무 강할 때는 나의 강한 기운을 좀 눌러준다. 억부적인 부분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나의 그 부족한 기운은 그거는 좀 채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족한 기운 같은 경우 만약에 토가 만약 부족하다 그러신 분들한테는 뭐 방향적으로는 뭐 중앙 방향을 쪽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방향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뭐 색상으로 황색이 좋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좀 심리적인 부분이 좀 명리적인 부분이지만은 심리적인 부분이 더 앞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당신의 사주를 보니 토기운이 참 많이 부족하고 이런 기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색깔로는 토가 하는 의미가 황색이니 황색으로 좀 가까이 하십시오라고 하면은 그것이 꼭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어떤 그런 수는 없습니다만 심리적으로 그래 그럼 그런 의식하면서도 조금은 뭔가 의식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발전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크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의학 뭐 이키에서는 또 우리가 이제 명리하면서 참 다른 부분이 크죠. 우리가 명리 사주 사람의 운명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읽어주고 마음을 치료도 해주지만 또 육체적인 부분도 함께 치료하는 그런 그 공부가 되는데요. 그래서 명리 공부는 참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위대한 공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많이 배우고 물론 앞으로도 뭐 이제 평생 공부를 할 텐데요.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어떤 때는 참 혼자서 막 피식피식 웃을 때도 있습니다. 참 제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에 이랬었구나 그러면서 많이 제 자신을 성숙시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신체적으로 무토일간 무진일주 무토일간에서는 그 토가 우리 오장육부에서는 비장과 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속에
무토일주가 만약에 무토가 만약에 이제 토가 부족하다든지 이럴 때는 비장과의 관계가 되고 또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신체적인 그런 것도 또 명리에서 또 알아볼 수도 있는 아주 의학적으로도 같이 그래서 한의학 선생님들도 명리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명리 공부에 어떻게 보면 대가는 이 한의학 쪽에 계시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리 공부 사실 깊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했지만 마음 공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신체 공부까지 하려면 당연히 한의학 공부까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공부까지 하시는 분들이 명리학 쪽에서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앞으로는 젊은 친구들은 아마 이런 그 깊이 있는 학문 공부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개운은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자기의 부족한 에너지를 채워주는 그런 그 일주 개운을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무진일주 강의를 하면서 또 많은 시간 저와 함께 이렇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항상 댓글로서 저와 소통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 일주는 이제 기사일주인데요. 무진일주 오늘 했고 다음 일주 이제 기사일주로 여러분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일주도 천간에 기토는 음토인데요. 오늘은 이제 양토, 무토에 대한 어떤 공부가 일간으로 중요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아마 음토인 이 기사일주 공부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 5번째 강의 무진일주 이제 마치게 되겠는데요. 젊은 생각 구독과 좋아요 좀 쑥스럽네요. 이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쑥스러운데요. 네. 여러분의 구독은 저한테 사랑이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는 저한테 응원입니다. 많이 사랑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또 열심히 그 힘에 입어서 더욱더 정진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그 젊은 생각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날의 행운과 축복 또 여러분들의 그 좋은 일들이 앞으로 쭉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하여간 뭐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들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들 쭉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